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세탁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아이리스라고 붓꽃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312번 아이리스고요. 열어주시면 주피터 파일 이렇게 열립니다. 아이리스는 이 붓꽃인데 이게 저희가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헬로 월드를 처음에 찍으면 프로그램을 다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뭐 프로그램 깔고 뭐 하고 한 다음에 프린트로 헬로 월드 이렇게 딱 찍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헬로 월드라고 하면 뭔가 시작할 때 처음 단추를 딱 꿰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계의 헬로 월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신러닝계의 헬로 월드. 머신러닝을 시작하려면 아이리스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저희가 배우실 기회가 있을 텐데 딥러닝 쪽에서의 헬로 월드는 엠니스트라고 손글씨로 0부터 9까지 쓴 그 손글씨를 이제 학습에 의해서 분류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딥러닝계의 헬로 월드는 엠니스트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아직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희가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그런 클래스는 아니에요. 머신러닝은 아마 다른 이제 준비된 클래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학습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준비한 그 강의안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같은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구현을 한다면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구현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 강의 안에서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파이썬 문법을 보셔야 돼요. 클래스가 어떻게 오브젝트로 만들어졌고 어떤 오브젝트에 메소드를 쓰고 있구나. 어트리뷰트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함수의 인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문법적인 거, 뭐 리스트를 줬구나, 튜플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적인 것들을 학습하는 게 제 첫 번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미적으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데이터에 이걸 지우라는 의미구나. 이거를 붙이라는 의미구나. 머신러닝을 하라는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것도 놓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파이썬 문법을 지금 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도 항상 유념해 두시고 두 번째도 좀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안이기 때문에 강의안 보시면 다양한 샘플들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전혀 모르는 아예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는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클래스에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 머신러닝이 뭐 하는 건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강의에 보면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사실 빅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완전히 떼어놓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떤 분야, 하고자 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분야와 머신러닝 분야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강의 안에. 근데 우리 앞에 커먼에 보면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머신러닝을 본격적으로 할 때 제가 시간을 하루 1시간, 2시간 정도 따로 내서 머신러닝의 기본 개요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근데 커먼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데이터 분석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붓꽃에 대해서 한번 이거 뭐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붓꽃 분류해서 얘가 꽃잎, 꽃받침,
그 다음에 뭐 품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셋이 원래 이 붓꽃은 예전부터 통계학에서 많이 쓰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예전에 통계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로 뭔가 통계도 해보고 통계치도 내보고 이렇게 많이 쓰던 샘플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걸 가져다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씁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5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150개의 데이터가 있고 보통 이게 행이 15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꽃잎의 길이, 꽃받침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너비 어떤 붓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센티미터를 재은 거예요. 그래서 쭉 재고 여기에는 뭐냐면 품종이라는 게 있어요. 품종이 있는데 품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 이렇게 세 가지의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각 품종당 50개씩 총 150개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150개의 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센티미터로 데이터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품종이 뭔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 꽃잎의 길이와 꽃받침의 길이, 꽃잎의 너비 이런 걸 가지고 품종을 맞추자는 품종이 뭘까라는 거를 맞추는 그런 머신러닝이 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붓꽃을 발견했어요. 붓꽃을 발견했는데 얘의 꽃잎의 길이하고 꽃잎의 너비 이 사람은 이 전문가들은 보면 알겠죠. 아 얘가 품종이 세토사구나 버지니카구나 이런 걸 알 거예요. 근데 그 알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너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품종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머신러닝은 우리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네 개의 정보를 줄 테니까 뭔지 맞춰봐. 이거를 하고자 함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주면서 네가 규칙을 한번 찾아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품종 이 데이터를 여러 개를 준 다음에 알고리즘이 규칙을 찾습니다. 규칙을 찾은 다음에는 저희가 품종을 모르는 이런 세팔랭스, 세팔리디스 요거를 얘한테 주면 얘가 이 알고리즘 학습한 알고리즘이 품종을 예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런 데이터가 있고 품종이 있고 품종이 있고 이걸 가지고 쭉 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가 품종을 모르는 데이터 이런 꽃잎의 길이, 꽃받침의 길이 요 네 개의 데이터를 주면 그걸 보고 아, 너 품종이 세토사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에 응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원의 어떤 행위, 사원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회사를 퇴사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걸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손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물건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현업에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은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 규칙에 기반해서 하고자 하는 걸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아이리스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데 그 하는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순서를.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맛보기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 이렇게 임포트를 그대로 하고 있죠.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은 거는 뭐 옵션입니다. 뭐 한 번에 얼마를 디스플레이를 할 건지, 스타일은 어떨 건지, 워닝은 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요. 네, 그런 옵션들하고 같이 임포트를 하시고요.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애들은 우리 아직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사이킨런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킨런 패키지죠. 네, 사이킨런의 머신러닝
머신러닝을 하는 아까 말씀드리는 규칙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들인데 규칙을 찾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알고리즘을 찾아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KNN 클래시파이어라고 가장 간단하면서 학습할 때 많이 쓰는 아이인데 뭐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현업에서는 거의 쓸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뭐 썩 훌륭한 알고리즘은 아니라서 그러나 우리가 학습할 때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도 이거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이킨런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이킨런을 만들 때 알고리즘은 여러 개를 쓸 수 있지만 쓰는 방법은 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배우면 내용의 안에 있는 알고리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쓰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킨런에는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체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쓰지 않고 그 중에서 제가 쓸 것만 사이킨런 중에서 임포트 이런 식으로 쓸 것만 임포트를 해서 쓰는 게 조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실 텐데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좀 나눠요. 왜냐하면 한 70%는 학습하는 데 쓰고 한 30%는 학습 잘했나 확인하는 데 쓰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7:3, 뭐 8:2 이런 정도로 나눠줍니다. 그때 쓰는 그 패키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매트릭이라 그래가지고 측정, 잘했나 못했나 이거 측정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로드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데이터는 CSV 파일이나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아이리스 데이터나 이런 몇몇 데이터들은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사이킨런 만든 사람이 아예 패키지 안에 데이터까지 넣어놨어요. 데이터까지. 그래서 어디서 뭐 CSV를 읽어서 해도 되지만 그냥 패키지 안에 데이터까지 우리 패키지를 결국 깐다는 얘기는 외부에 있는 어떤 파일을 내 PC에 인스톨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데이터까지 인스톨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여기에 가보면 우리가 유명하게 많이 쓰는 아이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같이 저장해 주고 있어서 그걸 가져다 쓰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이렇게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고요. 순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먼저 당연히 데이터를 로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로드 아이리스. 로드 아이리스라는 함수를 직접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scikit-learn from 중에서 임포트를 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뭐뭐.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이 이름을 모듈 자체를 임포트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이런 케이스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얘를 로드를 해서 ds iris라는 곳에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찍어봤어요. 얘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뭔가 딕셔너리 스타일이죠. 이 중괄호가 있는 거 보면 딕셔너리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애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어레이로 돼 있구나. 어레이로 우리 그 넘파이의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2차원으로 돼 있구나. 아,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결국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라는 곳에 가면 이게 이렇게 4개가 있고 이게 150개. 그 다음에 여기는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품종은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품종은. 아예 데이터를 150개를 지금 따로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 품종은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데이터라는 키를 가지고 밸류가 어레이로 이렇게 쭉 돼 있지. 2차원 어레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150개가 쭉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타겟이라고 돼 있습니다. 타겟이 아까 이렇게 요게 데이터고 타겟은 이렇게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타겟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머신러닝에서 맞추려고 하는 아이를 붙여놔도 되지만 따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따로 뽑아놔서 여기에 타겟이 보면 010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있던 거죠. 요게 아마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 이렇게 012로 보통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뭔가 데이터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도 여기는 1차원 어레이죠. 한 줄짜리니까. 한 줄짜리니까 1차원 어레이로 앞에 50개가 0이고 뒤에 중간에 50개가 1이고 그다음에 뒤에 50개가 2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학습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면 안 되고 좀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까 배운 이 테스트 스플릿 해주는 애, 스플릿 해주는 애가 나눌 때 다 이렇게 섞어서 나눠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이는데 타겟 네임도 줬죠. 여기는 012, 01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어레이로 0번째는 세토사, 1번째는 버지컬라, 2번째는 버지니카라고 이름을 준 거죠. 나중에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기계는 012, 012 이게 편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0이 뭐였지? 1이 뭐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문자열로 찍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죠. 네, 쭉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아이리스는 어떤 거고 뭐고 이렇게 쭉 설명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네임도 좋네요. 피처 네임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요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세팔 랭스, 세팔 위디스, 페탈 랭스, 페탈 위디스. 요게 원래 데이터는 지금 없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요렇게만 어레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피처 네임은 순서대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어디 갔죠? 네, 여기 있죠. 네, 첫 번째가 세팔 랭스고 센티미터로 쟀다. 두 번째가 세팔 위드스고 센티미터로 쟀다. 세 번째가 페탈 랭스고 센티미터. 페탈 위드스 센티미터. 이렇게 피처도 친절하게 적어준 거죠. 네, 그리고 파일은 여기서 가져왔다. 네, 파일은 여기서 우리가 패키지를 어딘가에 내 PC 어딘가에 인스톨을 한 거죠. 네, 거기에 CSV로 들어있네요. CSV. 그거를 읽어다가 이렇게 준 거다. 그래서 타입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 찍어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구나. 잘 정리해서 준 거죠. 이 정도면 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처리가 한 80%, 70%, 80% 작업이고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은 어렵지만 돌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패키지에다 집어넣으면 결과를 내줘요. 네, 사실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하려면 뭐 좀 수학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서 이해하는 건 어려운데 돌리는 건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처리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데이터를 자르고 붙이고 막 원하는 대로 포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머신러닝 작업을 할 때 전처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처리 작업량이 한 70%, 80%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리스는 전처리가 깨끗하게 돼 있는 데이터예요. 정확하게 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로 쓰는 거죠. 타입을 찍어 볼게요. 타입을 딱 찍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사이킨런의 번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얘네 사이킨런 패키지 만든 사람이 만든 타입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딕셔너리나 이런 애들이 아니고 만든 타입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냐면 마치 딕셔너리 스타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키가 있고 밸류가 있고 키가 있고 밸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딕셔너리는 아니고 딕셔너리하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만든 데이터 타입입니다. 당연히 우리 클래스로 이용해서 우리도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보면 딕셔너리하고 비슷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얘도 메소드를 똑같은 걸 만들어 놨네요. 딕셔너리하고 키를 뽑아줘. 그랬더니 키는 데이터와 타겟과 뭐 프레임, 타겟 네임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좀 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요걸로 접근하면 각각을 돌려주겠죠. 예를 들어서 ds 언더바 iris 점 이거에 예를 들어서 타겟 너무 많은가요? 좀 작은 거 타겟 언더바 네임 이런 식으로 우리 딕셔너리 접근하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또 저 뭔가 또 잘못 쳤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데이터 같은 거 줬으면 그 쭉 데이터 2차원짜리 배열이 쭉 나오겠죠. 이런 게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마치 딕셔너리처럼 똑같이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품종은 타겟은 012로 했다. 품종의 이름이다.
데이터의 이름이고 꽃잎, 꽃받침의 너비와 길이 데이터다. 네, 이거 디스크립션이죠. 이거는 쭉 다 설명을 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디스크립션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좀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읽기가 어렵냐면 중간에 이렇게 엔터 같은 뉴라인을 실제로 띄워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걸 아마 프린트로 하면은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프린트로 찍으면 프린트로 해도 그러네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잘 읽어지나 보면 얘가 요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읽으면 좀 깨끗하게 읽어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니까 좀 깨끗하게 읽어지네요. 요거만 따로 뜯어서 프린트로 뽑아 보니까 얘는 지금 읽기가 좀 어렵죠. 네, 읽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엔터도 있고 막 이렇게 역슬래시 N 들어가 있고 막. 근데 이렇게 뽑으면 실제 뉴라인을 엔터를 쳐준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아이리스는 이렇게 돼 있다. 데이터셋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네들은 센티미터로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타겟은 클래스가 이렇게 3개 세토사하고 버지컬러, 버지니커 3개가 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의 어떤 기본적인 통계치도 보여주고 있죠. 미니멈 값, 맥시멈 값, 평균 값, 표준 편차 뭐 이런 애들.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상관계수 네, 이런 것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쭉 뭐 미싱 밸류는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피셔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자죠. 아마 통계학을 배우시다 보면 계속 만나는 그런 사람이죠. 피셔라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 데이터를. 오래된 분이죠. 네. 여러 가지 지금 1988년이네요. 네. 이런 설명도 쭉 있고 네, 이렇게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됐습니다. 이 워낙 유명한 그 데이터라서 통계나 머신러닝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각각 밑에 이렇게 있네요 이미. 네.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각각을 찍어보면 아까처럼 우리 딕셔너리처럼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타겟은 이렇게 012, 012, 데이터는 2차원별로 돼 있고 타겟 네임은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 피처 네임은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그다음에 데이터의 쉐입은 500 바이 4, 타겟의 쉐입은 150 바이 4, 150, 제로라는 건 튜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줄짜리라는 뜻입니다. 1차원 배열이고 얘는 2차원 배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아이리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로월드 같은 아이예요. 통계나 머신러닝을 최초로 들어올 때 처음에 접하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모든 복잡한 데이터들은 요거를 기준으로 맞추시면 돼요. 좀 복잡해도 아무리 복잡해도 기본은 이 아이리스를 기본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타겟이 필요하고 피처가 필요하고 우리 피처라는 건 X값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통계에서는 뭐 독립변수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 이런 의미가 요거구나. 이런 의미가 요거구나.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심지어 이미지, 뭐 자율주행할 때 있는 동영상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할 때 있는 텍스트, 음성 파일 이것도 결국은 요 아이리스처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머신러닝에 넣기 위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죽었다 깨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지 않는 한 머신러닝이 안 돌아가요. 이미지조차도 동영상조차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음성 데이터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어렵죠. 텍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거야? 네, 그게 또 굉장히 큰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머신러닝을 돌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이리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도 돌리고 하려면 데이터를 좀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역시 판다스입니다. 역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거예요. pd.데이터 프레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건데 데이터를 뭐 만들 거냐면 ds 아이리스 아까 우리 읽어온 거에 데이터. 이거 2차원 배열이죠. 4개짜리 컬럼이 있는데
그게 150개 있는 2차원 배열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DF 아이리스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럴 때 컬럼 이름을 뭘 주냐면 DS 아이리스에 있는 피처 네임이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요거 4개 있는 거. 요거를 컬럼 네임으로 줘가지고 DF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용하니까 앞에 있는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렇게 샘플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위치를 기억하고 계세요. 아 맞다, 아이리스 할 때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었지. 필요할 때 이거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PD 판다스의 플라팅 스캐터 플랫이라는 스캐터 플랫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스캐터 플랫을 하나만 뿌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피처에 대해서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뿌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뿌리는지 옵션을 쭉 보면 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요 데이터를 뿌려줘. 근데 뭐 뭐를 기준으로 할 건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건지, 마커는 뭐로 할 건지 이런 다양한 옵션을 줬어요. 그리고 뭐 알파, 이게 투명도겠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배운 대로 plt.show 해서 한번 뿌려볼게요.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뿌려보면 이렇게 뿌려집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씩 뿌렸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보면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요 맨 왼쪽에 아래 칸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세팔 랭스가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이 페탈 위드스 가지고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뿌려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세팔 랭스가 커질수록 페탈 랭스도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칸, 얘는 X축이 세팔 랭스고 Y축은 페탈 랭스로 바꾼 거예요. 그거를 보겠다는 거죠. 얘는 X축이 세팔 랭스고 Y축은 세팔 위드스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이 4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면 얘는 세팔 랭스와 세팔 랭스, 자기 자신끼리 X축, Y축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캐터 플롯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45도 대각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가로축, 세로축이.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스캐터 플롯 대신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준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 세팔 랭스의 히스토그램.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가는 애들은 서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쭉 가는 애들은 이런 스캐터 플롯을 뿌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X, Y축이 같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은지, 여기 같은 경우에 페탈 랭스는 여기 이쪽에 있는 애가 제일 많은 거죠. 그리고 세팔 위드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있는 3쪽에 있는 애가 제일 많고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데, 요런 페탈 랭스 같은 경우는 좀 데이터가 특이하죠. 왼쪽에 작은 쪽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좀 공간이 없다가 또 중간에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요 데이터도 좀 특이하죠. 이게 누구냐면 가로축이 페탈 랭스고요. 세로축이 세팔 위드스입니다. 얘는 페탈 랭스가 가만히 있는데 얘는 세팔 랭스가 쭉 커지는 거죠.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럼 색깔이 뭐냐? 이 점점이 있잖아요. 색깔이 뭐냐? 색깔을 뭘로 줬냐면 우리가 C를 DSRS의 타겟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0, 1, 2로 준 거예요. 0은 뭐 보라색, 1은 뭐 초록색, 2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0, 1, 2가 뭐냐면 우리 품종입니다. 품종.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갈색인가요, 이게? 네. 이 색이 만약에 세토사라면 세토사는 페탈 랭스가 커지지 않아도 세팔 위드스가 커진다, 이런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세팔 위드스가 커질 때 페탈 랭스는 커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죠. 근데 뭐 버지니카는 같이 커진다, 버지컬러도 같이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그러니까 품종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봐도 되지만 아예 매트릭스를 쭉 뿌려놓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 히스토그램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대각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 품종별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런 X 값들이 커짐에 따라서 이쪽 Y 값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우상향이죠. 우상향. 그러니까 당연히 꽃잎의 길이가 커지는데 꽃받침의 길이가 뭐 조금 덜 커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트 같은 애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나중에 보고서 용도로도 쓰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처음에 보고자 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쭉 뿌려보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숫자로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숫자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숫자로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를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보통 분포를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정확하게 머신러닝을 우리가 알고리즘은 배우지 않았지만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게 스타일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아까 우리 임포트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한테 뭘 주냐면 데이터하고 타겟을 줍니다. 그리고 얘를 나눠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가 네 가지로 나눠줘요. 네 가지인데 우리 배웠죠. 여기 원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리턴해 주는 값은 뭘까요? 튜플입니다. 튜플. 근데 튜플인데 4개짜리 튜플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컴마로 나눠서 각각의 변수를 주면 어떻게 되죠? 언패킹이 일어나면서 자동으로 각각에 넣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터도 배웠죠. 우리가 데이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규칙대로 나눠주면 안 되죠. 막 섞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럴 때 랜덤 스테이트가 뭐냐면 시드입니다. 시드. 그 랜덤 시드 뿌리는 거죠. 그래서 랜덤 시드를 1, 2, 3으로 주면 제가 나눈 데이터나 여러분들이 나눈 데이터가 똑같이 나눠져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주면 그게 섞어서 나눠줍니다. 물론 결과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를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가 큰 의미는 없어요. 뭐 1, 2, 3을 하면 주던, 뭐 4, 5, 6으로 주던, 뭐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1 주셔도 되고, 2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건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스플릿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뭐 참고적으로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면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하나로 받는다. 이렇게 하나로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XX 뭐 이런 식으로 받아볼까요? 이렇게 받아보고 만약에 타입 XX를 찍어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튜플이 아니라 리스트로 줬네요. 네, XX를 이렇게 주고 X를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각각에 따로따로 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고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돼 있죠. 쉐입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각각이 의미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우리 나중에도 계속 하니까 요거를 저희가 얘기할 때 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 값, 요 데이터 값들을 저희가 X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타겟이 되는 데이터 값, 요거를 저희가 Y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Y고 얘가 X입니다. 그럼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한 70%, 요게 예를 들면 보통 7대3으로 나눕니다. 70%가 필요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30%가 필요합니다. 예, 70%, 30% 필요하면 X 중에서 우리가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얘를 갖다가 우리가 X 학습, 그래서 X 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저희가 X 테스트라고 부를게요. 뭐 이름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얘를 X 트레인, 얘는 X 테스트.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으로 Y도 나눠야 됩니다. 얘는 짝 맞춰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Y 쪽에도 Y 테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Y 트레인. 이렇게. 그래서 총 우리가 데이터를 4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 부분, 요 70%를 X 트레인, 요 30%를 X 테스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70%를 Y 트레인, 여기 30%를 Y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총 4개로 나눠요. 우리가 인풋으로 준 건 이 전체 하나, 그 다음에 요 전체 둘.
그 전체 2개를 줬는데 요 2개를 잘 쪼개가지고 4개를 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 인풋으로 준 게 뭐냐면 x들, x 하나, 그다음에 y들 하나 이렇게 2개를 줬죠. 그랬더니 아웃풋으로 뭘 줬냐면 이렇게 4개를 준 거예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런 식으로 4개를 쪼개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원래 150개였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112 바이 4짜리, 얘는 112짜리. 요 112, 112는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38. 이게 대충 아마 7대 3, 7점 몇 대 뭐 2점 몇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한 70% 될 거예요. 150개 중에. 네.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거를 비율을 바꾸고 싶으면 얘한테 인자를 주면 돼요. 네, 난 8대2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인자를 주면 얘네들이 바꿔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x는 대문자를 썼고 y는 소문자를 썼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보통은 대문자면 대문자, y는 소문자면 소문자인데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로 썼어요. 이 이유가 원래 통계 쪽에서 넘어올 때 x 값들은 사실은 우리가 통계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에서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씁니다. 근데 y 값은 딱 정해진 값이에요. 확률 변수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그런 아이들은 소문자를 씁니다. 거기서 유래돼 가지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x는 대문자, y는 소문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보기 안 좋아. 그래서 x 대문자 소문자 맞춰. y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보통 잘못 썼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유래에서 그렇게 쓴다. 그래서 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맞추셔도 됩니다. 그런 유래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4개의 데이터로 쉐입을 찍어보니까 112개, 38개. 당연히 X축은 4개, 4개고 얘는 1개, 1개죠. 네, 이런 식으로 2개의 데이터를 4개로 쪼개줬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머신러닝 하는 거의 모든 작업 과정에서 처음에 데이터를 스플릿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개의 데이터가 이제 생겼어요. 4개의 데이터가 생기면 자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돌리는 방법 볼게요. 얘는 뭐냐면 KNN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임포트한 아이예요. 임포트한 아이. 걔를 보면 우리 파이썬 문법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뭐냐면 얘가 아마도 클래스겠죠. 클래스를 실행하고 인자를 줘서 실행하면 뭐가 생기냐면 오브젝트가 반영이 됩니다. 우리 카로 마이카를 만든 거하고 똑같죠. 클래스로 KNN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니까 그대로 써줘야 되고 KNN은 저희 맘대로 쓰는 거죠. 마이카 1, 마이카 2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 알고리즘에 필요한 인자예요. 네, 3개 정도를 이웃으로 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요걸 주고 이걸 만들면 KNN이 모델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이 모델이 생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파이썬 입장에서 보면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가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만든 거예요.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브젝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 안에 위에는 변수, 우리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 변수, 밑에는 메소드 이런 애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나눈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 데이터를 여기다 쭉 넣어줄 거예요. 그럼 데이터들은 여기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들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습을 시켜라, 예측을 해라, 뭐 이런 함수들을 쓸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쓰면 데이터는 어떤 걸 갖다 써요? 여기 있는 걸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한다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어디다 갖다 놔요? 여기다 올려줍니다. 여기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쓰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쓰는 편리한 그런 편리한 기능은 뭐냐면 한번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이거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싹 다 세팅이 돼 있겠죠. 처음엔 초기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도 시키고 예측도 할 거예요. 그럴 때 뭐를 쓰죠? 메소드를 씁니다.
메소드를 써서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카를 생각해 보면 뭐 스타트, 스탑, 엑셀러레이트 이런 거 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 있는 메소드를 쓸 거예요. fit, predict 이런 걸 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어떤 걸 쓰죠? 자기 오브젝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쓸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가 넣어주기도 하고 안에 세팅도 하고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이 통으로 이 오브젝트 안에 다 보관을 할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클래스를 쓰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제가 KNN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fit을 하면 여기에서 지금 얘가 fit을 구현을 했겠죠. 뭐뭐뭐 하라고. 이거는 KNN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알고리즘을 썼어요. 다른 알고리즘을 쓰면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fit을 하면 똑같이 인터페이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도 fit이 있고 얘도 fit이 있어요. 얘는 KNN의 fit이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fit입니다. 그럼 똑같이 학습을 하라는 fit 함수 이름을 똑같이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은 전혀 다르겠죠. 얘는 KNN 알고리즘을 위한 일을 하는 거고 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위한 알고리즘을 위한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만든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만든 사람은 여기도 다르고 변수 내용도 다를 거예요. 여기도 다르겠죠. 그러나 쓰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쓰는 사람은 일단 클래스로 오브젝트 만들어. 그 다음에 fit하고 predict해.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익혀놓으면 안에 알고리즘은 많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가 있어요. 인자. 이 인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얘한테 주는 인자와 얘한테 주는 인자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인자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얘 1을 줄 건지 1.0을 줄 건지 2를 줄 건지 뭐 2.5를 줄 건지 다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뭘 줘야지 좋은지는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자를 적당한 인자를 주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내용을 아는 이유는 뭐냐면 돌리는 건 그냥 돌아갑니다. 데이터 주고 돌리면 돌아가요. 근데 얘한테 잘 학습하기 위해서 뭔가 인자를 줘야 되는데 적절한 인자를 주기 위해서 그 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건 너무나 간단하다. 사용하는 것. 모델을 처음에 만들고 우리 파이썬 문법 입장에서 보면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만든 다음에 KNN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fit이라는 메소드를 준비해 놨어요. 그럼 이 fit이 하는 역할은 뭔가 이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하는 걸 코딩을 해놨겠죠. 그리고 뭘 주냐면 아까 우리가 나누는 데이터 X 트레인과 Y 트레인 학습을 할 거니까 트레인 데이터 2개 세트를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은 fit입니다. fit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알고리즘 막 10시간, 30시간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미 된 거예요, 지금. 물론 KNN은 이제 학습 과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it이 이미 됐죠. 그럼 학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보통은 이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학습이 다 됐어요. 그럼 규칙을 다 찾은 거예요. 규칙을 찾았으면 이제는 테스트를 X쪽 그 길이, 꽃잎의 길이, 꽃받침의 길이를 주고 그러면 KNN의 predict이라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줍니다. 나 이런 데이터 내가 아까 위에서 몇 개였냐면 38개. 38개를 줄 테니까 예측해줘. 그럼 그 결과를 얘가 어떻게 돌려주냐면 이렇게 돌려줘요. 어레이로 내가 38개 중에서 처음에 건 2, 2, 2, 1, 0, 0 이거 뭘 근거로 예측한 거죠? 내가 준 X값들 38개를 줬더니 그거에 대한 그 예측값들을 38개를 돌려준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 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확도를 측정을 해봐야 돼요. 정확도 어떻게 측정하냐 그랬더니 원래 우리 Y-테스트가 있었죠? 38개짜리 Y-테스트. 지금 X-테스트를 주고 사실은 Y-테스트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정답 중에서 우리가 한 30% 띄워놓은 거잖아요. 38개를.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예측한 값이에요. X값을 주고 예측한 값. 얘는 뭐죠? 원래 있던 Y값, 정답.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춰봅니다. 두 개를 맞춰봐요. 근데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얘가 2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실제 값이 2였으면 맞았어. 1이었으면 틀렸어. 그래서 38개 중에 몇 개나 맞췄니를 세는 겁니다. 38개 중에 몇 개나 맞췄니. 그래서 0.97, 94% 맞춘 거예요. 100개라면 94개를 맞췄다. 그래서 38개 중에 맞힌 개수, 그거를 퍼센트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소점으로, 물론 퍼센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뭘 하나 더 했어요. 매트릭스 중에서 애큐러시를 뽑은 거고, 이거는 뭐 리포트를 뽑아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테스트하고 프리딕션을 주고 뽑아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걸 뽑아줘요. 프리시전은 얼마고, 리콜은 얼마고, F1 스코어는 얼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확도만은 94%인데 이것만 갖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평가 방법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평가 방법이 왜 이것만 갖고 완전하지 않은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애큐러시도 나오죠. 애큐러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1이냐 0이냐 맞추는 문제는 프리시전, 리콜,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프리시전, 리콜. 얘는 내가 예측한 것 중에서 몇 개나 맞췄니 이거고, 리콜은 정답 중에서 몇 개나 찍어냈니 이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이거의 평균입니다. 이거의 두 개를 합친 평균. 물론 조합 평균을 평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F1 스코어는 조합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0의 입장에서, 1의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나중에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애큐러시, 정확도를 뽑은 거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요걸 보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는 요런 지표들을 봐야 된다. 그래야 이 모델이 얼마나 잘한 건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측정은 이렇게 합니다. 측정. 그리고 이거 우리 판다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크로스탭이라고. 크로스탭. 우리 그룹 바이 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룹 바이 할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면 마진 투로 하니까 올도 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0인데, 원래 0인데 0이라고 잘 예측한 거 16개입니다. 여기는 1인데 우리가 1인데 0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는 0개 없네요. 2인데 0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1인데 1이라고 잘 예측한 게 7개죠. 근데 요거 원래 2였는데 1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1개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1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면 원래는 1인데 2라고 잘못 예측한 게 또 1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췄냐도 중요하지만 원래 정답이 뭐였는데 뭐라고 예측했냐, 요거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런 아까 프리시전이나 리콜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분의 뭐 분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가 데이터를 볼 때 굉장히 한눈에 잘 보여요. 그거를 판다스로 구현한다면 크로스탭으로 구현하라. 우리 판다스의 크로스탭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네, 이렇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딱 세트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스플릿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생성하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브젝트만 만든 거예요. 제일 오래 걸리는 핏을 하고 학습을 시킵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줘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줘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거를 결과를 가지고 정확도를 확인한다. 이런 스텝으로 쭉. 나중에 중간에 복잡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지만 큰 스텝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면 이것까지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진짜 원래는 이거 하려고 한 거죠. 새로운 품종을 길을 가다가 저희가 아이리스를 만났어. 근데 품종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센티미터를 잴 수는 있어. 그래서 잰 겁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를 3개를 쟀어요. 3개를 한번 재봤어요. 센티미터를 쟀더니 이렇게 5, 2.9, 1, 0.2, 4, 2, 3, 4 이렇게 3개를 아이리스를 만난 거를 센티미터를 재고 우리 모델에다가 넣어볼게요. XNew를 만든 다음에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모델 만들었죠. 여기에 XNew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측을 했더니 첫 번째 거는 0이고
두 번째 건 1이고 세 번째 건 0이야. 이렇게 얘가 예측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0, 1, 2 이렇게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아이리스 처음에 읽어온 그 번치 데이터 중에 타겟 네임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0번째가 세토사, 1번째가 뭐 버지니카였나요? 뭐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인덱스를 주면 0으로 예측했고 1로 예측했고 0으로 예측했잖아요. 그 인덱스를 주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이름을 출력해 주겠죠. 0이니까 세토사, 1이니까 버지 컬러였네요. 0이니까 세토사.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길 가다가 센티미터를 쟀더니 5, 2.9, 1, 0.2야. 얘는 세토사랍니다. 4, 2, 3, 4야. 얘는 버지 컬러래요. 3, 5, 4, 1이야. 얘는 세토사랍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우리가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리스 품종이니까 이렇지 데이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뭐 우리 회원에서 이탈할 거야 말 거야. 이런 피처 값을 넣고 최종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 앞에서 쭉 했던 걸 모아놨어요. 모아놨더니 4줄밖에 안 돼요. 4줄밖에. 설명은 오래 했는데. 준비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 생성하고 핏으로 학습하고 프리딕으로 결과 예측하고 한 번에 돌리면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만 찍은 거냐면 요 애큐러시 0.94, 94% 이거 찍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한 거죠. 데이터 스플릿하고 모델 생성하고 학습시키고 정확도 측정하고. 네. 스코어라는 걸 썼네요. 스코어를 쓰면 우리가 아까 프리딕하고 애큐러시 뽑는 걸 한 번에 해주는 아이죠. 프리딕하고 애큐러시 뽑는 걸 한 번에 해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4줄만 쓰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리스 가장 간단한 데이터 가지고 돌려봤는데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도 요거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앞으로 4를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을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돌리는 방법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